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락다운 오더로 인해서 지금 영업을 계속 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은 안녕하십니까.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찬용 변호사입니다. 저번 회에 이어서 오늘은 커머셜 리즈의 경우 어떤 프로텍션이 있는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는 터전, 레지덴셜 스페이스에 대한 렌트를 못 낸다 하는 상황만큼이나 이 악영향을 받은 것들은 중소기업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사업장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영업을 못하게 돼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렌트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그래서 렌트를 못 내게 되면 또 이 빌딩 오너분들은, 이분들은 또 빌딩에 대한 몰기지가 있어서 커머셜 론이나 또 SBA 론이나 이런 식으로 페이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페이먼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프로텍션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AB3088의 경우는 레지덴셜 테넌트들에 대해서 프로텍션을 준다라고 저희가 배웠죠. 커머셜에 대한 테넌트들 프로텍션은 캘리포니아 주법 레벨에서는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겠지만, 그에 대한 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의원들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것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겠다라고 딱히 이렇게 계획해서 논의하는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면 커머셜 테넌트는 프로텍션이 전혀 없느냐라는 질문이 다시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그렇지는 않다. 시나 카운티에 따라서 프로텍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LA 같은 경우는 시티 오디넌스가 3월 말일에 이미 만들어서 발효된 상태입니다. 그 오디넌스 넘버가 186585번인데 이건 3월 31일 날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적용 중이죠. 이것에서 말하고 있는 프로텍션, 어떤 룰들이 있느냐. 첫째로는 AB3088하고 비슷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없어서 테넌트가 돈을 낼 능력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빅션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당한 사유냐, 그건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AB3088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소득이 줄었다, 또는 비용이 늘었다, 또 아이가 학교를 안 가니까 이거 운영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 내가 차일드 케어에 또 힘써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에 지장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어떤 합리적인 이유,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락다운 오더입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세이퍼 앳 홈 또는 락다운 오더, 이런 형태로 영업장을 아예 폐쇄, 오픈을 할 수 없게 했었죠. 그리고 또 오픈을 하더라도 실내 영업은 금하고, 현재도 그 상태인 영업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소득에 영향이 오죠. 그런 면에서는 테넌트가 내가 이러이러해서 렌트를 내기 힘들다 라는 것은 굉장히 좀 합당하게 볼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쫓겨나지 않고 계속 테넌트가 렌트를 안 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AB3088은 저번에 기억하시겠지만 레지덴셜의 경우는 1월 31일까지는 25%만 내면, 그죠? 9월 1일 이후로는. 그래서 전액 내지 않아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빅션, 퇴거당하지 않는다 라는 룰이 있었죠. 시티 오디넌스, LA 조례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끝나는 날, 그러니까 시작은 당연히 3월 31일 날 발효했으니까 그날 시작을 하겠지만, 끝나는 날이 날짜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LA시 메이어 갈세리가 시티 이머전시, 로컬 이머전시라는 것을 이렇게 디클레어 했었거든요. 그럼 그 선언이 LA시를 로컬 이머전시 상태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해제될 때까지는 이빅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해제되는 건 언제일까?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 같아서는 뭐 연말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년에 간다고 해도 얼마나 빨리 해제가 될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3월 31일 이후로 계속해서 로컬 이머전시에 대해서 해제한다는 선언이 나올 때까지는 테넌트가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테넌트가 렌트를 낼 수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빅션 할 수는 없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텍션이 굉장히 무한정처럼 보이는데, 이건 너무나 긴 시간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랜드로드들은 또 어떻게 감당하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시나 또는 시검사장, 시의회에서 좀 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보시면 설명은 많이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냥 오디넌스에서 하는 말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말에 의하면 이 로컬 이머전시가 해제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같은 프로텍션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렌트가 밀리겠죠. 몇 달을 못 낸다면. 그럼 밀린 돈은 언제까지 갚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컬 이머전시가 해제돼야 돈을 내야 되기 시작하는데 그 기한은 로컬 이머전시가 해제된 후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2월 말일날 로컬 이머전시에 대해서 해제를 선언한다. 그러면 3월 1일날부터 3개월 이내니까 3월, 4월, 5월 말까지 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룰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이 밀린 돈에 대해서 이자, 레이트 피 또는 페널티 이런 것이 붙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금만 그대로 쌓이는 것이고 이것이 1년 후에 로컬 이머전시가 해제돼서 그 3개월 후에 페이를 한다 하더라도 이 동안에는 이자나 어떤 벌금 전혀 붙일 수 없다. 그냥 원금만 내면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No Fault Eviction은 안 된다고 AB3088은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month to month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이제 나가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AB3088이 그거를 못하게 막았죠. 근데 그 룰이 딱히 여기에는 없습니다. 커머셜 리스 상황인데 이 계약이 사실은 이번 달에 끝났다. 이제부터는 먼스 투 먼스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홀드 오버 상태로 만듭니다. 보통은 스탠다드하게 커머셜 리스에는 홀드 오버는 뭐냐면 계약 기한을 초과해서 사실은 불법이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상태로 기한이 연장되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태까지 렌트가 한 100만 불이었다. 그러면 150%를 차지를 합니다. 보통 랜드로드가 이 계약 그 조항에 따라서 15,000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테넌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티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아까 말했듯이 내가 근데 낼 수 없는 상태다. 그 코비드 19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죠?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빅션은 어차피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계약은 이미 해제된 상태니까 그러면 내가 30일 통보를 하니까 30데이 노리스에서 이제는 계약은 사실 엑스파이어 됐고 이거에 대해서 난 이제 계약을 해지한다. 터미네이션 노리스를 보낸다면 사실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는 퇴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AB3088 레지덴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커머셜에서는 사실 허용이 된다라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또 하나는 레지덴셜에서는 다른 게 뭐냐면 이 커머셜 상황에서 이 3 오디넌스 하에서는 돈을 내지 않는 거 이외에 잘못된 것들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걸 가지고도 또 퇴거시킬 수 있다. 이 커머셜 리스에서는 허용되는 것이 테넌트가 뭔가 잘못을 한다. 이 상태에서는 이빅션이 근거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보통 흔히 많이 있는 것이 파킹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게 돼 있고 또는 쓰레기를 치울 때 이렇게 치워야 되고 어떤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되고 항상 작은 몰들이라도 이 안에 다 룰이 같이 있거든요. 또는 다른 테넌트의 영업을 방해한다. 또는 이 매니지먼트 오피스에서 관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 또는 이런저런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침을 따라주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테넌트에겐 잘못이 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퇴거하는 절차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노리스 리퀄먼트 AB3088은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9월 1일 날 발효했다 이렇게 치면은 9월 31일까지 법안 새로 나온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테넌트들한테 설명하는 설명서를 보내줘라. 그리고 내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렌트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법정 지수서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양식도 사실은 만들어서 한 달 이내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준다면 이것은 테크니컬리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이제 위법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테넌트 입장에서는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커머셜 리스 이 LA 시티 오디넌스 하에서는 랜드로드한테 그런 3월 30일 날 발효된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서를 보내줘라 라는 그런 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난 이거 들은 적도 없는데 랜드로드가 나한테 얘기도 안 해줬다 해서 이걸 문제 삼을 수 없다 이거죠. 테넌트 입장에서는. No waiver. 이 LA City Ordinance 조례 상태에서는 그거면 안 된다는 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넌트하고 랜드로드가 어떤 내용이든지 합의하는 사항이 있다면 또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런 계약서처럼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LAC는 그렇다 치고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말입니다. 그 시에서 조례가 있다. 그래서 프로텍션이 있다. 그러면 되지만 없다 하면 없는 겁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일단 이빅션 모라토리엄이라고 9월 30까지는 9월 말일까지는 돈을 못 낸다고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빅션 할 수 없다. 이것이 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 생기겠죠? 밀린 돈은 언제까지 갚으면 되느냐? 모라토리엄이
생각해 보시면 7월, 8월 이렇게 계속 연장되어 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모라토리엄이 끝이 나겠죠. 현재로서 9월 말일인데 연장하지 않는다면 그때 끝나겠죠. 그럼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갚아라. 이게 이제 LA 카운티의 룰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내에 갚아야 된다. 그 모라토리엄이 끝난 날로부터. 그게 좀 다르죠. 여기서 하나 다른 점은 AB3088은 스몰 클레임스 코트에서 간단하게 컬렉션을 하게 해주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커머셜 리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AB3088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컬렉션 케이스를 해야 된다. 근데 밀린 돈이 뭐 한 5,000불, 10,000불 이런 스몰 클레임의 수준을 넘어서 있다. 그때는 결국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컬렉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밀린 거에 대해서 이 LA 카운티에서는 9월 말일까지는 또 테넌트가 렌트를 못 낸다고 해도 쫓겨나지 않도록 해라. 이 이빅션이 금지된다 라는 그 모라토리엄 선언이 있었죠. 이것은 그러면 LA시보다는 프로텍션이 약한데 둘 중에 어느 것이 적용되는 것이냐. 네, 이 LA 카운티의 이 오디넌스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에서 각자 자기의 조례가 있어서 어떤 발효 상태가 있다면 그 LA 카운티에서 만든 이 조례는 거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LA 카운티 조례가 LA시나 롱비치시에 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LA 카운티 안에서는 최소한 9월 말일까지는 커머셜 테넌트들이 렌트를 안 된다고 해도 이빅션 당하지는 않는다. 캘리포니아 레벨에서는 커머셜 테넌트에 대한 프로텍션이 없고 LA나 롱비치에서는 프로텍션이 있고 LA 카운티도 있고 하지만 전혀 없는 곳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는 9월 말일 이후로는 프로텍션이 없는데 커머셜 테넌트에게는 뭐 대책이 없는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는 좀 저는 근원적으로 다시 계약법이라는 개념 또는 계약서라는 개념으로 돌아와서 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없는 법안이 뭐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없어서 프로텍션이 없다면 기존에 있는 법안에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한번 노력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